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주제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학물질 운송 위험 분석 가이드라인. 그래서 원제는 요 Guidelines for Chemical Transportation Risk Analysis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화학공정안전센터 CCPS 책입니다. 요게 이제 표지고요. 그래서 책의 간단한 서평을 보면 운송위험 분석, 이제 영어로는 줄여서 TRA라고 하는데요. Transportation Risk Analysis고요. 이 위험성 평가 기법은 그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4개 변수를 식별하여 운송 위험, Transportation Risk, TRA죠. 이것을 관리하거나 제어하거나 위험 감소 전략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TRA에 대한 소개와 기본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은 윌리에서 발간을 했고요. 1995년 그리고 영문판이고 총 한 400페이지 가량의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원문 목차를 좀 보겠는데요. 원문 목차를 보시면 일단 도입 부분, 그리고 첫 번째 챕터는 운송 위험 분석, Transportation Risk Analysis입니다. 이제 요것을 이제 줄여서 앞자만 따서 TRA 이렇게 이제 운송 위험 분석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운송 위험 분석에서는 운송 위험의 정의, 그다음에 운송 위험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 운송 위험 분석 기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한 사항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 운송 위험 분석, TRA의 빈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TRA, Frequency Analysis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빈도 분석의 유형을 본다면요. 운송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파이프라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철도, 레일이죠. 그리고 도로 운송, 로드 트랜스포트입니다. 배로 운송하는 것이 있겠죠. 바지. 그리고 해양에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베셀, 이것도 이제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션 고잉 베셀. 그리고 마지막에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유형에 따른 그 운송 위험을 식별하고 그리고 이제 빈도를 분석하는 챕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요. 그 특별한 그 주제들, 토픽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던 사고 심도 등을 분석하는데 이제 CA, Consequence Analysis 많이 사용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운송과 관련된 시나리오는 트럭 데이터, 그 다음에 마린 데이터, 그 해양, 그 다음에 레일에 대한 데이터, 뭐 이런 것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운송에 대한 것은 그 철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진 노선 그 A, B 사이라면 그것을 운행하게 되겠지만 트럭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성향에 따라서 루트가 막 달라질 수 있습니다. 루트가 뭐 A, B, C, D 4개의 루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직선이 아닌 여러 곡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길게 되면 이 구간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를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좀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 FMA라든지 ETA라든지 이런 좀 정량적 위험 분석 평가 기법이나 FN 커브 같은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어떤 운송 루트나 세그멘트를 분해한 부분을 반영해서 루트를 선정했을 때 위험도가 최종적으로 적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챕터에서는요. 운송 위험 분석 그 데이터에 대한 것들. 운송 위험 데이터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운송 위험 구간에 해당되는 그 인구 데이터, 그 다음에 기후, 그 다음에 운송 경로,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런 데이터 소스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어서 네 번째 챕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요, 측정, 계산, 위험 측정, 발표, 이런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챕터인데요, 운송 위험 분석 적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위험 분석, 퀄리터티브, 그래서 심도를 본 그런 예들도 되어 있고요. 빈도 분석을 한 부분, 빈도 분석에 대한 예. 이렇게 그 정성적인 거, 퀀터터티브, 정량적인 위험 분석 샘플에 대한 예를 들고 있고요. 마지막 7번 챕터에서는 TRA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들고 있어요. 운송은 유형이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파이프라인 위험 평가, 그리고 탱크 트럭으로 이송하는 위험 평가, 철도 위험 평가, 세 번째, 네 번째는 바지선을 통한 위험 평가, 다섯 번째는 해양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뱃셀에 대한 위험 평가,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운송 위험 분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기에 대한 참고 자료들 이렇게 이제 싣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운송 위험 분석은 어떤 그 사고의 심도나 그 결과 분석, CA라고 하죠. 컨시퀀시 어널리시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정된 플랜트라든지 그런 유형 자산, 탱크라든지 이런 구축물, 공장에서의 뱃셀이라든지 컬럼이라든지 타워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되는 증기윤 폭발이라든지 누출이라든지 이를 통한 증기윤 폭발이나 파이어볼 또는 블레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이송 중인 위험에 대해서 특정 그 구간에서의 그 지점을 포인트를 선정해서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이 사고 영향 분석, 피해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추정치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 난이도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송 위험의 정의 잠깐 볼게요. 운송 위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구로든 컨테이너 등이든 어떠한 도구로든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물품, 그 인벤토리, 물성이 있는 유해화학 물질이든 이런 것을 채워서 이동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송 위험을 분석하는 것은 운송 위험의 위험은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고의 빈도와 심도 추정해서 곱해야 되겠죠. 그것을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인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해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화성이나 독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운송되는 그 구간의 특정 지점에 인구 밀집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해양이라든지 아니면 토양 아니면 그 농가가 위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운송 위험의 피해 대상이 되는 이제 익스포저, 노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저드라고 할 수 있죠. 유해 위험 요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라든지 트럭 로딩이라든지 또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바지선 그런 것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운송 위험 분석을 하는 이유는 사고의 피해 위험성을 심도라든지 빈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로에 대해서 운송 위험 분석을 실시를 하고 빈도, 심도 분석을 한 이후에 그 큰 리스크 수치가 나온 것들을 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최적의 운송 경로를 식별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 운송 경로에 어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토양, 해양,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하천들이 많이 있는 곳은 피해서 어떤 철도라든지 운송 루트를 선정할 때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결과는 이런데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운송 위험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플랜트에서의 CA하고 결과 분석을 위한 파스트라든지 아니면 알로아라든지 코라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용될 수 있고요. 다만 토양 쪽에 어떤 오염이 얼마나 확산될 수 있는지는 토양의 어떤 구배라든지 경사라든지를 봐서 할 수 있는 ArcGIS라든지 이런 토목 쪽의 소프트웨어들이 좀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운송 위험 빈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TRA 빈도 분석. 운송 위험 유형 말씀드렸습니다. 파이프라인, 철도, 도로, 바지선, 해안 선박, 뱃셀, 선적 컨테이너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운송 시 누출 기회 가능성을 계산하는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그림 2-1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고율, 거리당 사고율 곱하기 경로 길이, 그 다음에 누출 가능성 이것을 다 곱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비사고율, 시간당, 그리고 시간당 얼마나 멈춰 있는지 정차 기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곱한 이 A와 B를 더하게 되면 이게 바로 누출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행 운송 빈도에 대한 누출 가능성, 누출 빈도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좀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은 트럭 사고의 초기 원인이나 기여 요인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파이프라인도 있고 배로 운송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트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인적으로는 운전자 장애, 과속, 운전자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급격하게 회전했다든지 잘못된 도로, 비포장 도로나 이런 도로를 선정했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휴먼 에러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장비 고장이 있을 수 있겠죠. 밸브가 샜다든지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든지 또 어떤 타이어 말고 엔진에 어떤 결함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기여 요인으로는요, 시스템 또는 절차적 오류를 들 수 있습니다. 노선을 잘못 선택했다든지 운전자가 교육을 잘못 받았다든지 적정한 시간에 이제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휴식 시간을 가지 못한 것들, 외부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눈비라든지 어떤 기상 상황이 악화된다든지, 홍수라든지 인근에 낙석이 떨어졌다는 거, 이런 것들, 허리케인,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최악으로 기록된 역사적인 운송 사고들을 좀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요. 테이블 표 1-1에 있습니다. 59년에 발생됐던 철도 사고인데 이것은 미국 조지아에서 발생됐고요. 물질은 LPG 18톤 운송 중이었고요. 내용을 보면 결과는 철도에서 이제 이탈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페이털리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중대 재해자 수입니다. 사망자 수가 23명에 이르렀던 거. 또 이제 중대 사망자 수가 많은 것도 볼까요? 이제 200명 사망했던 사고는 78년에 발생됐던 것이고요. 이것은 도로에서 이제 운송 중에 그리고 스페인에서 발생됐던 것입니다. 운송물은 프로필렌 22톤 운송 중이었고요. 탱크에서 이제 너무 이제 과적해서 이제 파열이 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파이어볼까지 이어졌던 이런 사고들. 해양에서 이루어진 사고도 하나 볼까요? 사망자 수가 50명에 이르렀는데요. 79년에 발생했고요. 마린, 해양에서 발생된 사고로 아일랜드에 있는 터미널 쪽에서 베이에 있는 데서 항구 쪽에서 발생된 사고였고 운송물은 원유였습니다. 정유의 원료였던 발생된 사고 결과는 화재와 이제 폭발까지 이어진 그런 사고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어떤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최악의 운송 사고들은 철도, 도로, 해양, 파이프라인들 모두 있을 수 있고요. 사고 발생 지역은 미국의 전 세계에서 그리고 물질과 누출량을 보면 LPG 18톤, 염소 90톤, 암모니아, 프로판
프로필렌 22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사건에 대한 어떤 그 기여 요인이나 특성을 보면 열차에서 탈선된 경우, 차량 충돌, 탱크 경로 이탈, 충전 탱크 누출 및 폭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 1-1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유해 위험 요인, 그다음에 사고, 그리고 잠재적인 최종 결과, 컨시퀀스 이렇게 순서로 이제 가로순으로 나열했는데요. 뭐 유해 위험 요인은 뭐 파이프라인, 철도, 뭐 배로 운송하는 거, 트럭 로딩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죠. 사고적인 요인은 그 레일에서 이탈했다든지 충돌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뭐 홍수가 발생됐다든지 아니면 화재라든지 폭발 이런 것들 들 수 있고요. 이 사고는 비사고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일에서 이탈한 것이 아닌 어떤 그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식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과압이 돼서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아니면 과적, 너무 많이 실었다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잠재적인 결과는 뭐 그 루트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운송 경로상 뭐 독성가스 누출이라든지 라디에이션, 열적인 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 그다음에 과압으로 인한 거. 과압이 이제 심해지면 이제 물리적 폭발로 이어지죠. 환경적인 피해, 그리고 그 건물들에 대해 손상을 입히는 부분, 그다음에 장치나 이런 데 손상을 입히는 이런 결과로 이어진 이런 순서로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가연물이나 이제 독성 가스들을 수송하였을 경우에 가능한 결과들은 뭐 제트 파이어라든지 뭐 간단히 그냥 그 화재 발생해서 딱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증기훈 폭발, 베퍼 클라우드 익스플로전 VC죠. 그다음에 증기훈 화재, 그다음에 뭐 독성운 뭐 이런 결과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송 위험 분석 전체의 이런 절차를 잠깐 보시면은요, 운송 위험 분석도 이제 그 기존의 CA 사고 결과 분석과 이제 틀리지 않습니다. 운송 위험 TRA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하고요, 유해 위험 요소를 식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험성, 리스크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의 빈도와 프리퀀시죠. 그리고 사고 발생의 심도, 컨시퀀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추정을 해서 두 가지를 곱하게 되면 바로 위험성, 리스크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이 도출되게 되면 이것을 그 식별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빈도를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심도를 줄여야 되는지 뭐 FN 커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뭐 소방 설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송 경로상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고 심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해서 운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운송 경로를 이제 분할, 세그먼트하는 이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운송 경로가 지금 뭐 그 C에서 B까지 간다고 한다면 운송 경로가 직선이 아니죠. 곡선입니다. 이 곡선인데요. 이 곡선 중에 노출되어 있는 그 인구라든지 아니면 뭐 토양이나 해양이나 이 노출되어 있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적인 부분이나 물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파퓰레이션, 밀도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여기서는 뭐 좀 그 도트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고밀도고요. 그리고 뭐 요 세로 줄로 되어 있는 것은 고밀도 중에서도 뭐 산업체들이 위치한다든지 상업지역이 위치한다든지 거주지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좀 밀집한 도트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 그 시골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쪽 아예 하얀 부분은 뭐 시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세그먼트 분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로에 어떤 밀집도로 그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일일이 고려해서 운송 위험 분석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도 많이 해야 되고 운송 루트 경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운전자가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트럭 로딩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고정적인 그 시설물에 대한 사고 위험 분석, 뭐 CA라든지 QRA라든지
위험성 평가, 리스크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보다 더 난이도가 어렵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제 그 물질의 특별한 그 특성에 대한, 특수한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소에 따른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오염 우려가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단량체, 모노머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연장돼서 이렇게 누출 위험이 발생되는 것은 주로 이제 뭐 그 액체라든지 기체 등이 많겠죠. 에틸렌 옥사이드라든지 메틸 아크릴레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과산화수소, 하이드로전 퍼록사이드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냉동 위험이 있는 것들은 뭐 아크릴릭 또는 메타아크릴릭 애시드. 그리고 부주의하게 이제 갑자기 뭐 히팅이나 가열이 될 수 있는 것은 배로 LNG를 운송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특수한 상황은 좀 참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뒤쪽 챕터에 기술되어 있는 TRA, 운송 위험 분석 사례에 대해서 이제 그 탱크 트럭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그 샘플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탱크 트럭 위험성 평가는 뭐 그 여러 가지 그 경로에 대한 추정을 이제 먼저 해야 되겠지만, 각 경로를 추정할 때 그 소셜 또는 인디비주얼 리스크,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위험 측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빈도와 심도 분석을 해서 두 가지 곱을 통해서 리스크를 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판을 이제 예로 들게 된다면, 여기 보면 뭐 카스버너라든지 연소 하한체 LEL, 연소 상한계 UEL, 그다음에 끓는 점, 분자량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독성에 대해서는 ERPC 값도 1부터 3까지 나와 있습니다. 탱크 트럭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의 예는 제품은 이제 프로판이었고요. 수용량은 10,000갤런, 컨테이너 유형 이렇게 뭐 MC331, 연간 운행하는 횟수는 이제 30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회사 이름은 슈퍼케미칼 회사였고요. 운송 루트가 27번이 있고요. 운송 루트 46번이 있었거든요. 운송 루트 27번은 분할을 이렇게 그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눴어요. 27-1, 27-2, 그다음에 27-3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운송 루트 27과 46으로 해본 결과, 어떤 것은 심도는 뭐 어느 쪽이 높고 27이 높고 빈도는 뭐 46이 높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적 경로를 선정해야 된다. 그런 근거 자료로 이 케이스 스터디를 실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물성에 대한 특성 인풋으로 넣어야 될 테고요. 시나리오에 따른 어떤 뭐 바람에 대한 속도, 파이어볼의 반경, 다양성 거리도 이제 추정하고요. 과압 거리 이렇게 추정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사고 빈도 분석을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ETA 기법으로 하는 것인데요. 뭐 중간에 뭐 점화원이 있었는데 바로 점화하느냐, 아니면 딜레이드 이그니션, 지연 점화하느냐에 따라서 뭐 단순 제트파이어로 끝나느냐, 뭐 블레비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최악의 손실인 뭐 증기훈 폭발, 베퍼 클라우드 익스플로전으로 이어지느냐, 뭐 이런 경우의 수를 들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뭐 확률이라든지 피해 범위 같은 것들도 상의할 테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위험성 추정해보면 운송 루트 27 중에 아까 세 가지 이제 그 세그먼트 분할했다고 했는데, 세그먼트 1, 2, 3 돼 있고요. 루트 46.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프리퀀시 빈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심도가 나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맞습니다. 리스크라고 했어요. 위험성.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곱했을 때 어떤 것이 위험성이 높게 나오느냐. 그 위험성이 높은 것은 운송 구간 루트를 선정할 때 반드시 피해야 되겠죠. 네,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추정한 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탱크 트럭 프로판에 대한 그 운송 위험 분석 TRA를 실시하고 FM 커브에 대한 예시를 든 것인데요. 이 가로 부분은 재해 사망자 수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심도죠. 그리고 세로축은 이제 빈도입니다. 이 빈도는 작지만 심도는 높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반비례하는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루트 46이 그 빈도에 비해서 이 심도, 제의자 수가 높게 예측됐지만 점차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심도가 작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루트를 설정할 것인지 이 FN 커브를 그려봄으로써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보면 그 수용 가능한 영역, 이제 알랍이라고 하잖아요. 알랍 영역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 심도를 낮추는 행위라든지 이 빈도를 낮추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크, 위험성이 TRA를 통해서 운송 위험 분석을 통해서 도출이 돼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 운송 위험 분석, 좀 그 위험 분석에서는 좀 특이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Transportation Risk Analysis, TRA라고 하는 그런 그 미국 화학공학회 CCPS 책 내용을 좀 간략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